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아이의 수면 훈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아이가 왜 자주 깨어나는지 다양한 이유에 대해 다뤘었죠. 성장과 발달, 수면 환경, 배고픔, 수면 훈련 부족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기르는 수면 훈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수면 훈련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 가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이의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깨어나는 주요 이유. 아이가 자주 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과 발달 중에는 아이의 뇌와 신체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수면 사이클이 불규칙해지기도 하죠. 또한 수면 환경도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소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배고픔 역시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아기들은 밤중 수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훈련 부족이 아이가 스스로 잠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아이가 더 잘 자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면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훈련이란 아이가 스스로 잠들고 밤중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수면 훈련을 통해 아이는 자립심을 기르고 부모님도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훈련 방법을 선택할 때는 각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훈련 방법들. 페이드 아웃 방법, 점진적 이탈법. 페이드 아웃 방법은 부모가 아이가 잠들 때 점차적으로 물러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아이 옆에 앉아 있다가 점차 거리를 두고 마지막에는 방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 있고 며칠 뒤에는 방 한쪽으로 이동한 후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방을 완전히 나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음 방치법 Cry It Out, CIO. 울음 방치법은 아이가 울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진정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울 때 처음에는 몇 분 기다렸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아이를 체크하고 이후에는 10분, 15분씩 점차 간격을 늘리며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 방법은 부모에게도 심리적 인내가 필요하지만 일관성 있게 진행하면 아이는 스스로 잠들기 시작합니다. 체크 앤드 리턴 방법, 퍼버 메서드. 체크 앤드 리턴 방법은 아이가 울 때 일정 간격으로 방을 체크하러 가되 오래 머물지 않고 짧게 아이를 확인하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첫날에는 35분 간격으로 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이후에는 10분, 15분 간격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 기상법 Wake to Sleep. 조기 기상법은 아이가 자주 깨는 시간을 미리 파악한 후 그 시간 전에 살짝 깨워서 다시 재우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매일 새벽 3시에 깬다면 그보다 30분 일찍 깨워서 다시 재우면 아이는 더 깊게 잠드는 것을 배웁니다. 부드러운 전환법 노테즈 메서드. 부드러운 전환법은 아이가 울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잠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곁에서 안정시켜주고 점차적으로 잠드는 과정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부모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면 점차 시간을 줄여가며 스스로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사부수면 훈련의 팁.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여야 아이도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효과가 없더라도 최소 몇 주간 꾸준히 진행해 보세요. 긍정적 강화. 아이가 잘 해낼 때는 칭찬이나 작은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해 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잘 자게 되면 아침에 칭찬해 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모든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신호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적응하지만 어떤 아이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 비교. 1. 페이드 아웃 방법, 점진적 이탈법. 마이너스 장점.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불안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점차 줄여가며 혼자 잠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 곁에 있는 것을 서서히 줄여주면서 아이는 자립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님의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마이너스 단점.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일 조금씩 물러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에 따라서는 이 과정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적절한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울음 방치법. 크라이 잇 아우트 CIO. 마이너스 장점. 울음 방치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울더라도 바로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진정하고 잠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반응을 자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밤중에 자주 깨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너스 단점하지만 이 방법은 부모님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려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너무 오랜 시간 울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부모님이 겪는 감정적 어려움이 클 수 있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체크 앤드 리턴 방법. 커버 메서드. 마이너스 장점. 체크 앤드 리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를 완전히 혼자 두지 않으면서도 일정 간격으로 아이를 체크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과의 유대감이 유지되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아이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중간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점하지만 이 방법도 처음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며칠 동안은 자주 방을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경우 체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4. 조기 기상법. 웨이크 투 슬리프. 마이너스 장점. 이 방법은 특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깨는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자주 깨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살짝 깨워 다시 재우면 아이는 스스로 깊은 잠에 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밤중에 깨는 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수면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점하지만 모든 아이에게 이 방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면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부모님이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에 아이를 깨워야 하므로 부모님이 수면을 방해받을 가능성도 있어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습니다. 5. 부드러운 전환법. 노테즈 메서드. 마이너스 장점. 부드러운 전환법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잠드는 과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점차적으로 잠드는 독립성을 키울 수 있어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며 천천히 잠드는 시간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고 수면
훈련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점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은 다양한 수면 훈련 방법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부모님의 상황과 아이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인내입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아이도 점차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수면 훈련을 통해 아이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고 부모님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